MBC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된 사극 대장금은 조선시대 궁녀 서장금이 의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내금이 종사관 민정호와의 러브라인을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1화의 시청률은 19.8%라는 수치로 시작했지만 17화부터 40%를 돌파했고 54회인 마지막 화에서는 최고 시청률인 57.1%를 경신하면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국내에서의 성공을 밑바탕으로 대장금은 일본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대장금이 사극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흥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본 채널 NHK에서 비교적 늦은 밤 11시에 방영되었음에도 최고 시청률 16%를 달성했는데요. 게다가 그 이후 시청자들의 요구로 5년 뒤 같은 채널에서 재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과거 한국 드라마는 일본 중년 여성들이 주 시청자였던 것과는 달리 대장금은 일본 남성들마저도 매료시켰다는 것인데요. 일본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영애를 비롯해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서였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한국의 정서를 담은 사극이었다는 점과 온갖 역경과 회방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겨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마음속에 원한을 버리고 용서하는 모습과 악역들이 자멸하는 모습들이 일본 중년 남성들이 보기에 통쾌함을 느끼고 그것이 그들의 기호와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악역까지도 완벽한 악인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인물로 등장시켰다는 점도 성공의 비결이었는데요. 대장금의 악역 최상궁을 연기했던 견미리 배우는 연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악역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연기한다고 해요. 나와 내 조카가 당연히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면 내 입장에선 상대방이 악역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악역까지도 매력있게 그려내었다 보니 일본의 만화가 나가노 마모루는 장금이가 아니라 악역인 금영이를 응원하기도 했죠. 그리고 대장금은 일본인들의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여주었는데요. 그전까지 일본에서 한국 요리는 빨갛고 매운 음식들이 유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장금이 방영된 이후로 김치, 인삼은 물론 삼계탕, 잡채, 맥적, 궁중떡볶이 등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에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금은 사극류에서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 요즘 미남이라던가 미녀가 나오면 쿵쿵거리지만 그런 거랑은 격이 다르다고나 할까? 이것은 스토리가 좋아. 엄청 길지만 부모님과 함께 봤었지. 어떤 나라에서는 시청률 99% 정도 아니었나?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대장금은 매회마다 고비가 와. 매번? 또야? 라고 할 정도로 장금이가 자주 위기에 직면해.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면서 조금씩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것의 반복. 후반부턴 그래도 대장금이라면 어떻게든 해줄 거야 같은 안정감이 있었지. 초등학교 때 처음 보고 마음을 빼앗겼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계에서 절대적 1위. 지금까지 죽도록 한국 드라마를 봤지만 그 중에서도 정점을 찍은 이 드라마를 꼭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인생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드라마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스토리예요. 덧붙여서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역대 조선왕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봤던 드라마. 제발 장금이가 행복해지라고 몇 번이나 빌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 감상. 물론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 마음속으로 궁녀가 되고 싶다고 동경했던 모양. 이걸 보고 깊은 산속까지 서당을 찾으러 가거나 상궁처럼 냄새와 겉모습만으로 재료나 양을 알 수 있도록 유리해 봤었어. 일본에서 말하는 대하 드라마 같은 것이지만 전혀 다른 매력이 있어. 기본적으로 장금이가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버리는 점을 보고 마음이 놓였어. 최종적으로 해피엔딩이어서 좋았어. 맥을 짚고 침으로 탕약도 먹이지만 그렇게 정말 회복되는지는 의문. 하지만 바늘은 정말 만능이야.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숙취때 손가락 따는 것이 그런 것일까? 54화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봤어. 한창 한류 열풍 속에 NHK에서 방송하는 것을 쭉 보고 있다가 온 가족이 푹 빠져버렸어. 적이지만 최상궁을 좋아했었지. 왕 주변의 에피소드도 좋아해. 하지만 요리 장면에서 비치는 손을 보고 저건 대장금이 아니잖아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 차례차례로 문제는 일어나지만 능숙하게 해결.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 오랜만에 재시청하고 싶지만 54회는 좀 길고 제법 걸려요.
한국 전통 음식과 약선, 생약 등의 지식과 조미료 만드는 법 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드라마. 메모를 많이 하면서 보았던 드라마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많이 들고 불쌍했지만 마지막에는 행복해지고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드라마. 3개월이나 걸려서 봤지만 좋았다. 이영애 얼굴 진짜 내 타입이야. 너무 귀여워. 문제는 많이 생기지만 한편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으니까 생각하며 봤어. 이야기 전개가 시원시원해서 장편작이지만 끝까지 정말로 즐길 수 있었어. 매번 나쁜 일이 생겨도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안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 늦게라도 봐서 다행이에요. 이건 정말 명작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하면 또 다음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장금이는 언제 행복할까 궁금해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영애 씨의 늠름한 아름다움은 대장금에게 딱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시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TV 방송되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납득했습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파란만장한 사건의 연속. 방영 횟수가 길지만 이병훈 씨의 멋진 연출로 질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궁중음식이 만드는 법부터 많이 나왔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운 드라마였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시대에 태어난 대장금이 위대한 대장금 칭호를 받기 전까지의 파란만장을 그린 드라마.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 드라마를 계기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 복수극이 너무 재밌어. 주인공의 좋은 점, 성실함이 너무 고귀해. 너무 재미있어서 잠을 못 자게 됐어. 반전과 반전의 인생. 하지만 끝까지 보고 펑펑 울어버렸어. 어렸을 때 봤고 사실 지금은 두 번째지만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보니 최상공과 금영의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해.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에 빠진 작품. 대장금 인기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볼 수밖에 없었어.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 빠져들 작품. 현재 한국 드라마 최강 여성은 대장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것을 보고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구나 하고 푹 빠졌었지. 온 가족이 즐겁게 보았던 최고의 기억밖에 없어. 지금 보니 아닌가. 그래도 그 당시 대장금 너무 아름다웠고 한국의 옛문화라든지 높은 사람들의 식사 느낌이라든지 건물, 마당, 의상, 경치 모두를 좋아했었어. 나의 한국 드라마 정주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 복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인과응보라는 말은 절대로 좋아하지. 아, 그리고 민정호, 눈으로 사랑을 너무 많이 전해줘. 최고. 이걸 계기로 한국 드라마를 차근차근 보게 됐다. 부모님의 추천으로 고등학교 때 봤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함께 보면 푹 빠져. DVD 전권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온 가족이 빠졌네.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아. 한국 드라마에 빠진 계기가 된 드라마였습니다. 민정호의 한결같음이 진짜 좋았어요. 이거 챙겨보느라 거의 매일이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대장금의 일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